잠깐만. 추워요? 추우면 히터 틀까? 춥진 않아? 괜찮아? 괜찮아요? 넘어가. 자,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 방금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도르래를 잠깐 얘기해요. 도르래. 도르래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 일이 늘 수는 있어. 이 상태라고 따집시다. 여기가 V가 됐고요. V가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여기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봐봐. 따져봐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됐어? 안 됐어? 빨리 얘기해봐.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왜 됐어요? 왜 됐는지 물어보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뭐가 됐었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어야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어야 되려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변하지 않아야 되지. 그럼 여기가 기준점이잖아. 기준점에서부터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 그럼 쟤는 뭐야? 질량은 m이라고 따질게요. 그럼 mgh만큼 뭐가 됐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됐지. 근데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변했다는 얘기? 이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는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게 아니었어. 그럼 얘가 오히려 증가됐어. 이렇게 봐야지. 됐어? 역학적 에너지 뭐라고? 증가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야? 내가 뭐했니? 힘을 주고 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저기서 증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뜻은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건 외력이라는 힘이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거 따지는 거고요. 두 번째. 저기서 하나 더 할까? 아니다, 저거까지 하면 되고. 이해됩니까? 내가 빗면 좀 볼게. 빗면. 자,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어떻게 돼? A가 있을 것이고요, B가 있죠. 그럼 A, B는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볼게요. 됐어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돼야 되지, 무조건. 왜냐면 높이도 올라갈 것이고요. 됐어요? 근데 빨라졌을 거니까. 근데 B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동거리, 여기를 S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S가 돼요. 이동거리 무조건 똑같아요. 그리고 속력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S가 같다고 해서 A, B 같다고 해서 H가 같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빗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올라간 높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선 따로 봐야 돼. 알았어?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얘기하시는 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자, 용수철을 그려. 용수철을 그려. 용수철을 그리게 되면요.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용수철 보면 이게 기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길이 됐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A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잘 보셔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똑같은 거예요?
밑으로 끌어당기는 mg라는 힘과 당겨지는 누구니? 탄성력이 같은 거지. 그럼 탄성력은 F는 kx, a죠. 늘어났으니까. 맞아요? 이거하고 누가 똑같아? mg가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여기가 F라고 생각하시고 늘어난 길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현재 A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얘가 mg라는 힘이 존재하는 거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한 일은 얼마? 한 일은 이만큼이 한 일이에요. 이만큼.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한 일은 2분의 1 mg a가 된다고요. 한 일은. 한 일이 mg a가 아니라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mg a가 아니라 2분의 1 mg a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걸 당기는 순간 처음엔 안 늘어났지. 좀 늘어나지. 늘어날수록 탄성력은 커져 작아져. 일정이 커지지. 어디까지 커진 거야? mg까지 커진 거야. 그래서 얘들은 내가 한 일이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된 거라서 2분의 1 mg a라는 뭐로? 2분의 1 mg a라는 1이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갑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기가 또 A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 높이 있죠. 요 높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다 똑같아요. 됐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자 얘가 탁 그러니까 여기서 당긴 거야. 놓으면 위로 올라가다 멈췄다 내려왔다 멈추고 이렇게 되겠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여기서는 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점. 그러니까 h가 0인 걸로 여기를 잡는 거야. 그럼 여기서 높이 올라가면 얼마야? a 2a만큼 올라갔지. 그 다음에 여기서 2k가 있어 없어? 이건 없어요. 여기가 가장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 느려지다가 나중에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렸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얘는 2k는 없죠. 그 다음에 누구야? 2p 탄성도 있어 없어? 이것도 없죠. 원래 상태니까 원래 변형이 안 된 길이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기준점이지. 그럼 2p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대신 얘도 없고요. 대신 누가 있습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P도 있고요. 이 K도 존재하고요. 이 P 탄성도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 똑같은 걸 지워버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길이, 그러니까 평형점 말고요. 원래 길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평형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기준점 제일 밑에 내려왔을 때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라고요. 됐어?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 빨리 얘기해. 괜찮아 빨리 얘기해. 막힌 데 얘기해. 막힌 데를 얘기를 해줘. 알았지? 내가 내가 그러지 않냐? 내가 뭐지? 그 니네한테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내가 혼내냐? 안 혼내는데. 알았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알았지?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니네가 질문해서 혼내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아이씨 이것도 몰랐지 이러지 않지 않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질문해야 돼. 질문하고 그러면 내가 또 계속 해주고 하니까. 알았지? 자, 그거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이것까지 나오지.
잘 나오진 않아 솔직히. 근데 나중에 뭐 시험 때면 좀 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늘렸을 때 있지. 늘렸을 때 여기가 뭐라고? 기준점. 높이가 빵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점은 어디를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기준점,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높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변화된 양을 따지는 거니까. 됐어요? 그거까지 하시면 내용 문제 푸는 데는 문제는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숙제는 일단 언제 숙제 문제 다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죠? 운동신 돼요. 자, 근데 연력학 법칙 따른다. 연력학 법칙이 들어온다. 연력학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연력학 법칙은 또 다른 거죠.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0법칙까지 있거든요. 0법칙은 나중에 법칙이 나온다면 나왔으니까 0법칙이라고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1법칙하고 2법칙 딱 두 개만 합니다. 연력학 1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력학 1법칙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있어 지금? 근데 무슨 에너지가 와? 전기 에너지가 일단 뭐죠? 그래서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 비대 에너지로 바뀌었죠. 또 열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비대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양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그게 연료가 1법칙이에요. 근데 보시면 연료가 1법칙을 설명하는 걸 보면 첫 번째 봅니다. 잡아. 내가 탁구를 쳤거든. 탁구를 쳤는데 탁구공을 땅에 떨어뜨렸어. 근데 그걸 주스로 가다 살짝 밟았네. 깨지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 버리면 안 되지. 아깝잖아. 그냥 막 버릴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돼?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살살살살 돌리면 되지. 근데 살살살살 돌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잖아. 왜 그래? 이유가 뭘까? 열. 응. 어떻게 된 거야? 열에서 입사 운동이 활발해서 그래서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서 응, 부피가 드침가 그 부피가 왜 늘어나? 운동에너지를 바뀌어서? 근데 그렇지 운동에 바뀌어서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됐어. 근데 부피가 왜 늘어나? 맞아. 근데 거기서 부피가 왜 늘어나? 몇 가지를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 법칙. 혹시 알아? 기억나?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보일 법칙.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와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 이걸 얘기해요. 비례야 반비례야? 압력이 세면 어떻게 되지? 부피가 커져 작아져? 적어지지.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죠. P1, V1, P2, V2라고 하고 이게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해요. 보여주지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에요. 누가 똑같다? 그렇죠. 온도가 똑같다. 뭐에서 얘는 누가 똑같다? 온도가 일정할 때 뭐라고? 기체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법칙? 보일 법칙. 그래서 봐봐. 예를 들면 뭐가?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때 압력과 부피 관계야. 잘못 그렸고요. 압력과 부피 관계입니다. 이렇게 온도 곡선에서 여기서 P1, P2, V1, V2. 그럼 어떻게 돼? P와 V를 곱한 값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은 뭘까? 샤를 법칙. 얘는 뭘까요? 온도에 비례해서 그렇지. 부피가 커지는 그렇지. 온도와 부피. 자, 기체의 부피와 온도. 이건 비례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에서 샤를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온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부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빠바바바바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T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라고 해요. 이 값은 일정합니다. 라고 해요. 온도가 높아지고 부피도 증가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요? 자, 이게 뭐라고?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합치자. 어떻게 할래? 합칩시다.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이렇게 돼. 일단 PV는 nRT가 따르고 PV는 nRT라고 해요. 이거 T 넘기면 어떻게 돼? T분의 PV지.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개수의 애들 개수 몰. 근데 R이 뭐야? 이상기체 상수거든. 어차피 얘네들은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기체를 더 넣거나 빼지 않는다라면 기체 입자수 변해 안 변해? 봐봐, 내가 더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빼지도 않았어. 그러면 개수는 안 변하지. 그다음에 R은 상수랬지. 그럼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럼 상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T분의 PV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야. 됐어? 샤를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 이건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돼. 샤를 법칙 뭐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해돼요? 자, 기억하실 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일 샤를 법칙이고요. 야, 이게 왜 나오냐? 이제 기체와 압력과의 관계, 온도와의 관계를 배우는 거야. 연력학 1법칙이 얘예요, 얘. 그냥 슬게 있다 집에 갈 때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지. 버스는 뭐야? 자동차지. 자동차 같은 게 어떻게 돼? 그 연료를 분사를 하면 연료가 타지. 타면서 기체가 부피가 늘어날 거거든. 그럼 부피가 늘어나면 실린더 안에 크랭크 축이 막 움직이고 실린더 움직이겠지. 움직이면 어떻게 되니? 이거에 의해서 크랭크 축 바퀴가 돌아. 그럼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 그걸 이 연력학 법칙에서 배우는 거야. 됐어? 또 하나 갑니다. 자, 좀 전에 지성이 하다 말았는데 봐봐. 우리가 기압이라는 거 얘기해. 기압이 뭐야? 기압이 뭘까? 공기 압력. 그게 뭔데? 기체가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 이걸 보고 우리가 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압은 압력이라고 하고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이걸 보고 기압이라고 불러. 기압은 뭐라고? 기체가 용기 병력과 충분한 수. 이걸 보고 기압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기압은 뭐라고? 용기 병력과 충분한 수.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이만큼의 용기에 실린더에 피스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내가 여기서 보세요. 얘를 고정을 안 시켰어 처음에. 그러면 여기서 눌러주는 힘은 1기압이지요. 맞습니까? 1기압이 얘를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1기압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이 피스톤이 정지했죠. 뭐라고? 피스톤이 정지했죠. 얘들아, 피스톤이 정지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R자임이 빵. R자임이 빵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R자 힘이 빵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이나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왜? 면적이 같잖아. 면적이 같고 즉 F는 PAG. 그럼 면적 같죠? 그럼 여기서의 기압과 여기서의 기압이 같으니까 힘도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봐봐. 힘이 같죠?
면적 같죠? 그럼 압력도 같아야 돼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1기압이면 1기압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됐니? 그러면 자, 요거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요거 지웁니다. 요거 지웁니다. 여기다 내가 뭘 가할 거야? 열을 가할 거야. Q를 가할 거야. 열을 가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뜨거워서 되죠. 열을 가하면 기체의 온도는 상승하죠. 맞지? 기체온도 상승하면 어떻게 돼? 지성 어떻게 돼? 상승하면 분자운동 활발해져 느려져? 활발해져. 분자운동 활발합니다. 됐어? 기체운동 활발했으면 어떻게 할까? 충돌 횟수가 늘어나 안 늘어나? 충돌수 증가야. 충돌수가 기압이래. 그러면 내부 기압 어떻게 돼? 증가하래. 그럼 좀 전에 F는 PA에서 이 값이 증가되면 F가 커져 안 커져? 커지죠. 그럼 얘가 더 커지는 거지. 밀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얘 기압과 바깥 기압과 이 안쪽 기압이 같아질 때 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부피가 증가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열을 가했더니 아까 전에 내가 탁구공 더 밟았지? 탁구공 밟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 뜨거워져? 그러면 내부의 분자 온도가 활발해서 충돌수 많아지니까 내부 기압이 커지지. 그럼 어디까지 커져? 외부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모양이 되는 거겠지. 탁구공 하나 설명하려고 이걸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연력학 법칙이야. 됐어? 근데 보세요. 그럼 봅니다. 잠깐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됐죠? A 기체, B 기체. 압력은 누가 클까요? 압력은 누가 될까요? 압력은 기압은 누가 클까요? A 기체의 압력이 커요? B 기체의 압력이 커요? 서준아 누가 커? 어? 빨리 얘기해. A? 빨리 A라고 빨리 얘기해. 빨리 A 뭐야? 얼마라고? A. 자 보세요. 얘가 정지 상태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미는 힘과 이쪽에서 미는 힘은 같은 거죠. 맞죠? 정지라는 얘기는 무조건 R자인 빵인 거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빵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의 힘은 어떻게 돼? PA 곱하기 AA예요. 얘는 PB 곱하기 AB예요. 근데 면적이 같대 다르대. 얘가 크잖아. 그럼 이쪽이 압력이 커야지. 이쪽이 압력이 커야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게 압력 커야지만 면적과 곱해서 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나 쓸 거 썼어? 나 지우고 갈 거 이제 바로. 대기 사진 찍으세요. 찍으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나만 안 찍으면 돼. 난 초상권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 됐어? 근데 선생님 뭐 할 거야? 부피를 조금 더 얘기해. 부피. 자, 요건 지워도 됐다. 지우면 안 됐죠?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 기체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단면적 A예요. 그럼 여기서는 기압이 있겠죠. 압력이 있을 거지. 맞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힘을 주면,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면, 지금 저 열을 가해주면 부피가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럼 부피가 이만큼 늘어난대. 됐어? 그럼 기체가 힘을 써서 L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힘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1이 된다. 뭐야? 기체가 한 1이 되는 거야. 근데 F 곱하기 N인데, 자, 이거는 F는 뭘 했어? F는 뭘 했어?
PA지. PA 곱하기 L이지. 근데 이건 어디서 봤어? 요건 뭘까? 요만큼이 되지. 면적하고 부피, 그 높이가 되는 거니까. 면적, 부피, 그러니까 높이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다시 볼까? 여기서 부피는 어떻게 되네?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럼 밑변, 면적 곱하기 증가된 양은 이게 부피 변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의 변화는 결국엔 누구니? 부피의 변화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요거는 뭘 했었거든? 요거는 뭐였어? 요거는 델타 V로 썼지? 그럼 결국엔 누구니? P 곱하기 델타 V가 뭐가 된 거야? 한 1이 된 거다. 까지 본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P V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자. 압력이 일정하대. 그럼 처음에 부피가 V1, V2로 이렇게 증가시켰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넓이가 P 곱하기 델타 V지. 변한 게 요 값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얘가 뭐야? 무슨 그래프에서?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뭐 있어? 넓이는 1이다. 기체가 한 1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 2를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기체는 2를 할 수도 있고요. 2를 받을 수도 있어요.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나면 무조건 2를 한 거야. 부피가 줄어들면 2를 받은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1이 했어요? 받았어요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 만약에 그래프에서 요렇게 갑니다. 여기가 P1, V1, P2, V1, V2. 자,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잘 봐봐. 압력은 감소했고 부피는 증가했죠.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 왜? 부피는 증가해서 압력은 감소했는데 맞죠? 일을 했죠. 일을 했죠. 어떻게 돼? 넓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는데 부피가 변하면 일을 했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부피가 변하면 뭐야? 부피가 변하면 일을 부피가 변하면 일을 했다. 부피가 늘면 일을 한 거고 부피가 줄면 일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또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 있대요. 됐어요? 여기서 시작했어. 나 일 했다 안 했다? 이만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일을 받았다. 그럼 이만큼을 받은 거잖아. 그럼 차이가 얼만큼이야? 차이는 요만큼이 차이가 되지요. 그럼 얘가 뭐야? 한 일의 양 이렇게 보시면 거죠. 한 일의 양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넓이가 있으면 뭐가 된다?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또 갑니다. 자, 온도는 T1, T2라고 볼까? T1이 높아요, T2가 높아요, 온도가? 왜? 왜? 이거 뭔데? 왜 온도가 T2가 높냐고? 높다며. 왜 높아? 지성아 왜 높아? 부피가 커서? 뭘 어디 비교를 해야지. 부피가 어디가? 여기는 얘가 T2가 크고 여기는 V1이 뭐 어떻게 되지? 여기는 얘가 자꾸 뭐지? 이럴 수 없잖아. 비교를 해야죠. 압력이
커서 압력이 어디가 큰데? 지금 안정이 있는데 어디 컸어?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가셔야 돼. 뭐? 부피가 같다고 봤을 때 얘하고 얘를 보면 압력이 누가 더 커? T2가 높지. T2가 높다는 얘기는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같은 부피에서 충돌 횟수가 많다 적다. 왜 많아? 온도가 높으니까 운동이 빨라서. 이렇게 봐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압력이 같을 때 뭐라고? 온도가 높은 애가 압력이 세다라고 봐야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정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보겠고요. 좀 전에 또 하나 본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 활발해진다는 거 맞지? 활발해진다는 얘기,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럼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질까 적을까? 많아지겠죠. 그럼 기체가 가지는 에너지,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요. 내가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던 것 중에 기체의 위치 에너지가 바뀌어요.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왜 안 했어? 필요 없으니까. 걔 무시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내부 에너지는 누구와 관련돼 있다? 운동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이만한 공간에 기체를 막 집어넣었어요. 겁나 많이 있겠죠? 근데 이 기체를 보면 어떤 기체는 어디로 움직이냐? 위로 가는 애가 있어. 그럼 반대로 가는 애도 있겠지.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애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애도 있고, 반대로 가는 애도 있겠지. 그럼 걔네들의 기준점을 딱 정했어.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해. 여기 가운데가.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가는 애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뒷가 되겠지.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애. 감속이지. 그 합치면. 그걸 다 합치면. 결국엔 이 안에서의 알자 이동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기체가 많잖아. 위로 가는 애들이 있고 밑에 가는 이 애들이 있다는 얘기는 걔네들 다 합쳐버리면 증가되는 놈, 감소하는 놈을 보면 결국엔 이 공간에서 벗어날 게 없기 때문에 뭐 벗어나도 상관없어. 어찌됐든 하는 거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그냥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뭐라고 하는가?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라고 해요. 운동 에너지로 보면 온도하고 관련돼 있어요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본다. 2분의 1 mv 제곱이지.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도 보고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nRT 이렇게도 합니다. 그럼 2분의 3 nR은 뭐야? 여기서 R은 이상 기체 상수라고 해요. 상수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라는 얘기는 뭐야? 이게 무시해도 돼. n도 뭐야? 2분의 3도 다 상수지. 그러니까 n이란 얘기는 이 공간 안에 들어있던 기체의 개수거든. 안 변하지. 그랬다는 얘기 결국에 뭐니? 내부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한다? 온도에만 비례한다. 일단 지성아, 이 T가 무슨 T야? 도시야? 켈빈이야? 켈빈. 켈빈이랑 온도 단위야. 됐어? 자, 0 켈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온도가? 이걸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이럽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이 빵이 되는 온도. 따라서 기체의 부피도 0.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건 이상 기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체라면 저럴 거야. 생각하는 거. 이상 기체라면. 이해됩니까? 됐어요? 괜찮아, 선생님 혹시 빨랐어? 괜찮았어. 이게 빠른 문제다. 적으셔야 돼. 됐어? 연력하기 참 재밌어요. 문제도 쉬워요. 연력하기 쉽고 문제 쉽고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니네가 뭐가 제일 어렵냐면 1과 에너지 파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원래.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학적, 그러니까 뭐지, 그 연력학 법칙에서는요 문제 나와 끼껏 해봤자 두 문제입니다. 물론 모의고사에서 됐죠. 쉬워. 문제 나오면 숫자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야? 과정만 4개를 갖고 그걸 잘 찾아내니까 잘 찾아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됐어요? 보고 오시고 하시고요. 쓸거 쓰셔야 돼요. 쉬운데. 됐습니까? 자, 그럼 됐으면 갑니다. 밑에 간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62조 연력학 법칙 나와 있죠. 자, 연력 법칙 1법칙 나와 있죠.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는 있지만 새롭게 생성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기체는 분자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기체는 뭐야? 기체 분자 운동이 0이 된다라고 하면 부피가 얼마 된다? 빵이 된다는 얘기인 것처럼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부피를 무시할 수 있어 없어? 실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부피를 무시한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자, 탄성 충돌 이외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기체로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봅니까? 운동 에너지로 봅니다. 두 번째, 압력이 낮거나 온도가 높거나 밀도가 작으면 보통의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행동합니다. 됐어요? 밑에 갑니다. 이상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3 nRT라고 됐으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셔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총을 말하는데 얘는 뭐라고?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썼죠. 그러니까 누구만 있다?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까지 보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 혹은 부피 변화가 됩니다. 온도가 변하고요, 부피가 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확 늘 수도 있고요. 혹은 부피가 일정하고 온도가 증가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단계가 있을 건데요. 자, 기체가 팽창하면 기체가 외부에 1을 하게 되고 기체가 외부로부터 1을 받으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늘면 1을 했다, 부피가 줄면 1을 받았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뭐 있어?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W는 F 곱하기 델타 L이고요. PA 델타 L은 P 델타 V가 된다. 요건 다 설명했었던 거죠. 맨 밑에 그래프 다 설명드렸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이제 연력학 1법칙이 들어갑니다. 자, 1법칙. 자, 63페이지. 연력학 1법칙은요. 에너지는 다른 종류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도 뭐가 된다고? 그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보고요. 기체가 한 일을 W라고 할 겁니다. 잠깐만 지금 갈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Q는 아까 내가 뭐랬어? 기체를 밟으면 찌그러졌을 거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높아진대.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피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그래서 공급한 열 에너지는 뭐로 바뀐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그 다음에 1로 바뀝니다 라고 해요.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됐어요? 연력학 1법칙은 누구야? 공급한 열 에너지가 된다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1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일단 만약에 Q라고 하는 걸 내가 받으면 이건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갖고 얘네 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건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야. 얘는 흡수를 했다는 얘기고 얘는 방출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얘들아, 자동차에서 연료를 태우죠. 연료를 태운 다음에 100% 다 써요. 그 에너지를 다 못 쓰죠.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연료를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써요. 일부는 어떻게 할까? 일부는 방출하겠죠. 맞죠? 방출해서
여기서 흡수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방출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흡수가 됐다, 방출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흡수가 되는 양하고 방출되는 양을 따지셔야 돼요. 됐습니까? 아무튼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자, 기체가 열을 얻었을 때 Q는 0보다 크고 열을 잃었을 때 Q는 0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고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됐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셔요. 연력학 과정갑니다. 기체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연력학 과정이라 불러요. 됐죠? 그리고 과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등압 과정입니다. 얘들아, 등압 과정은 뭐가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하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탁구공은 뭐야? 등압 과정이야. 맞지? 탁구공 등압 과정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걸 열을 가면 탁구공이 어디에 있어? 노출돼 있지. 노출됐더니 일기압 상태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기압, 즉 여기에 있는 이 일기압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물론 매일 그래도 같은 시간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일기압을 거의 유지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압은 똑같은 상태. 즉 등압 과정은 뭐야? 똑같다?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하나, 두 개, T1과 T2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P가 될 거고요. V1과 V2가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니? 온도는 지금 현재 온도는 어떻게 돼? T1에서 T2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됐죠? 그 다음에 V1에서 V2로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됐습니다. 그럼 온도가 증가됐다. 이걸로 뭐야? 내부 에너지는 증가됐다. 이 소리고요. 뭐야? 일을 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줬니? 이만큼의 열량을 준 거예요. 열 에너지를 줬을 때 이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델타 U와 W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등압 과정이에요. 그래서 피스톤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커져 안 커져? 커지죠. 그럼 얘가 피스톤 이렇게 가서 갔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등압 과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겁니다. 등압 과정. 기체 압력 일정 유지하면서 온도와 부피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부피가 팽창함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함으로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와 온도가 상승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상승됐다. 즉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커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서진 됐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밑에 보면 등적 과정 봅니다. 등적은 뭐래? 그렇지. 부피가 같은 거야. 등적 과정은 부피가 같다. 이 부피 일정 같은 경우는 용기가 이런 용기가 있어. 철제로 만든 용기. 그럼 이거 안 바뀌죠. 그럼 내가 열을 아무리 가해봤자 이런 부피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된 피스톤에서 여기에 고정장치를 연결한 거예요. 고정장치. 고정장치라는 뜻은 무슨 뜻? 딱 집어넣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고정장치를 했을 때 얘가 안 움직이니까 부피 변화가 없겠네? 그럼 부피 변화 없으니까 얘는 이 상태가 돼야 되죠. 봅니다. 여기에서 뭐에서? 압력과 부피 나눈 값에서 이겁니다. 이거죠.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뭐가 됐대? P2, P1 됐습니까? 그럼 이건 T1, T2에서 T1, T2 이제 안 할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겠죠. 압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Q는 공급한 열 에너지는 델타 U 있어 없어? 있죠. 델타 U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부피가 있어 없어? 부피가 없다는 얘기 뭐가 없다? W가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해됩니까? 이 경우는 열량을 받아 안 받아? 열량을 받겠죠. 이렇게 Q를 받습니다.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만큼 열량이 나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열량이 이만큼 나가야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 즉 여기서는 온도가 낮아지면 열에너지 방출, 부피 작아지고 온도 낮아지면 열에너지 방출. 그러니까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되는 양, 그걸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열기관 때문에 그래요. 열기관 때문에. 열기관에서 문제가 나올 때 표를 줄 거예요. 표를 줄 거고 Q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 이걸 갖고 니네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거 과정을 전체를 다 그릴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 봅니다. 자,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 세 번째 뭐 있어? 세 번째 뭐 있어? 봐봐. 세 번째 누구 있어? 온 과정이라고 얘기해. 등온 과정 누가 같다? 온도 같다는 얘기는 뭐야? 델타 U가 빵인 거죠. 그럼 공급한 열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뀌었다? 부피를 증가시키는 1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에서 그래프가 딱 요거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거에서 이렇게 변하겠죠. P1, V1, P2, V2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뭐가 변했다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 조금 붙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이만큼 Q를 버리고 이만큼 Q를 공급받겠죠. 됐습니까? 등온 과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따가 섞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섞어서 갑시다. 됐습니까? 이게 P고요. 이게 V입니다. T1, T2. 됐습니까? 자, 내가 이 기관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합니다. 얼만큼? 요만큼 일을 합니다. 기관이 하는 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보셔요. 자, 처음에 A에서 B로 갑니다. 무슨 과정? 등적이죠. 등적인데 온도 올라가서 낮아졌어? 올라갔어 라는 얘기는 이만큼 뭘 받았다는 얘기야? Q1을 받은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Q1을 0보다 큰 걸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수값이죠. 두 번째, B에서 C를 갑니다. 무슨 과정? 등온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등온 과정이 부피가 어떻게 했어요? 부피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결국엔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됩니까?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누구니? 이만큼 Q2를 받았다는 얘기지.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온도가 안 내려가고요. 이해되니? 온도 내려가지 않고 일을 해주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Q2도 0보다 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서 D로 갑니다. CD. CD는 어떻게 됩니까? 등적이죠. 근데 잘 봐. 얘는 등적인데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죠. 얘는 온도가 내려갔죠. 얘는 등온 팽창이에요. 등온 팽창 1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만큼 Q를 버리는 거예요. Q3를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마지막 얘는 Q3는 0보다 작고요. D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A로 가요. 이건 뭐야? 등온 압축이죠. 그럼 이만큼 가면서 뭐가 됩니까? 이만큼 일을 받은 거야. 이해돼요? 일을 받았으니까 됩니까? 얘도 Q4를 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그럼 나봐. Q1과 Q2를 더한 값이 Q3와 Q4를 더한 값보다
커요. 이렇게 커요. 그럼 요 차이만큼 뭐야? 일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 기관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여기 요 넓이가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기억해 주시대요. 나 지금 얘기한 거 그냥 열기관을 얘기한 거야. 카르노 기관이란 거 아니야. 카르노 기관 이따가 또 할 거야. 녹새바람 얘기해야 되고요.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해야 돼. 우리 지금 얘기할 거. 됐어? 생각해봐. 녹새바람 왜 생겼는지 딱 생각하는 거야. 됐어? 음결고도를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야. 하늘에 보도 구름이 있을 거네. 구름이 있으니까 저 높이는 어느 정도 되면 구름이 만들어질까 봐 이거 따지는 거 있죠. 그건 지구압 1에 지구압 2에 사시는 거고요. 지금 필요 없고요. 아무튼 간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는 과정을 배우실 거라고. 단열 과정을 배우실 거라고. 아셨죠? 와타임 몇 시야? 9시야? 잠깐 쉬었다 가. 지금